앞으로 틀니 예약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틀니 기공용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틀니 준비는 뭘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일 없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틀니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은 틀니 제작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히는 틀니 제작 과정 중에 치과에서 하는 일과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치과 기공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틀니 제작 과정은 책만 보면 헷갈리는 게 이렇게 옆에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사실 이거보단 틀니 제작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 동그라미 친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왜 진행되는지,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흐름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틀니는 치과와 치과 기공소가 여러 번 기공물을 교환하며 만들어지죠. 이게 치과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공소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 업무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죠. 이때 그 중간자 역할인 치과위생사는 그 둘을 모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에선 전반적인 틀니 제작의 흐름과 더불어서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인 틀니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임상에서 틀니 헷갈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틀니를 처음 배울 때 놓쳤던 점을 생각해보면서 틀니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저의 10년 정도의 노하우를 생각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본 내용, 무치약 틀니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치과에 내원해서 틀니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단계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뜹니다. 그날부터 제작이 들어가야 환자의 내원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일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은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한 거고요. 상악 무치약 틀니 제작 시에는 상악 알지네이트 인상을, 하악 무치약 틀니 제작 시에는 하악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면 되고요. 둘 다 제작할 경우에는 위아래 따로 본을 뜨면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틀니를 만들겠다고 한 악궁의 임프레션만 뜨면 돼요. 이때는 대합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치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첫째 날 대합치를 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명확한 거는 개인 트레이 제작을 하는 치과 기공소에서는 대합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요것만 만들면 되는 거라 대합치가 필요 없습니다. 제 틀니 영상의 1번과 2번을 역순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환자 내원 첫날 치과위생사는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뜨고 석고를 부어서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는 그 모양에 맞춰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주겠죠. 보통 개인 트레이는 2-3일 정도면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각자 치과 기공소 날짜에 맞게 기공용지에는 개인 트레이 제작이라고 적어서 보내면 되겠죠. 자, 이제 환자가 두 번째 내원을 했습니다. 환자의 두 번째 내원에서 세 번째 내원으로 넘어갈 때 치과위생사가 헷갈리는 점이 많고 작업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을 거예요.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원 시에 보더 몰딩도 하고 교합 체득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왜 하는지를 잘 몰라서 준비도 못하고 기공용지도 못 쓰실 거예요. 우리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를 직접 수술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배우고 이해한 뒤에 수술 어시스트를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틀니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정밀 인상과 보더 몰딩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하는 이유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책을 보면 더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책에서는 최종 인상 설명 시에 보더 몰딩에 대해서는 약간 간략하게 설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최종 인상을 위해서 치과에서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보더 몰딩이나 정밀 인상은 원장님들이 주로 하는 작업이라서 아예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아예 모르고 진행하는 걸 보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보는 게 과정을 이해하고 나중에 설명하기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보더 몰딩을 하는 이유는 틀니 제작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가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틀니 과정을 제대로 모를 때 보더 몰딩을 한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열심히 보긴 보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저런 걸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봐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거기까지 또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없지만 이유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환자는 치과에 도착해 있고 치과는 기공소에서 무치약 개인 트레이를 받았을 거예요. 이 개인 트레이로 정밀 인상을 체득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첫날 알지네이트로 잘만 하면 임프레션이 잘 나올 것 같고 그냥 기성 트레이 중 잘 맞는 걸로 떠도 임프레션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개인 트레이로 이렇게 한 번 더 임프레션을 뜬단 말이에요. 이게 잇몸이 자세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기성 트레이로도 자세하게 뜨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환자를 한 번 더 치과에 내원하도록 하는 과정이 들어간 걸까요?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니는 환자 구강 내에서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틀니는 무조건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아프긴 한데 잘 만든 틀니는 덜 아프고 덜 탈락하는 틀니겠죠. 무치약 틀니라고 무조건 아프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위아래 전부 전체 틀니인데 깍두기도 드시고 문어도 드시는 어르신 보신 적이나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그분들께서 적응을 잘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잘 적응하도록 잘 만들어진 무치약 틀니는 유지력이 좋고 덜 아프게 돼요. 무치약 틀니는 보통 입안 구조물에서 유지력을 얻거나 잇몸과 틀니가 최대한 붙어 있을 수 있는 적당한 길이감을 주어서 제작을 합니다. 이것이 잘 맞아야 덜 떨어지고 덜 아픈 틀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환자 구강 내 환경과 비슷한 석고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 때문에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헌데 개인 트레이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구조물과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을 분리해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틀니는 유지력을 위해서 봐야 할 구조물이 많고요. 틀니 자체에 길이감을 주기 위해서 입안 경계부를 잘 설정해야 돼요. 입안은 단단한 부분과 말랑한 부분이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입안 만져보시면 단단한 곳도 있고 말랑말랑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의 경계가 틀니 경계 부분이 되는데 이 경계부는 사람마다 달라요. 더불어 이 경계부에 틀니가 얹혀져야 되는데 이게 입술을 움직이거나 지금처럼 말을 하면 근육이 움직이는 부위라 틀니를 들어 올리죠. 거기다가 안쪽 보시면 이렇게 순소대나 안쪽에 설소대 같은 구조물도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움직이는 구조물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물을 석고 모델에서 움직이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입안을 똑같이 옮겨야 환자가 틀니로 밥을 먹고 말을 할 때도 덜 아프고 덜 떨어지는데 움직임을 똑같이 표현할 방법은 없는 거죠. 결국엔 대략적으로 표현된 석고 모델은 미세하게 다르게 재현된 구조물 때문에 단단한 플라스틱이 잇몸을 누르거나 표현되지 않는 움직이는 부분이 걸리고 엉뚱한 부분이 눌리면서 아프게 돼요. 틀니는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근육으로 밀어내면 제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상처를 내게 되죠. 왜 새구두의 발 뒤꿈치 까지는 것처럼요. 환자의 입속 움직임을 온전히 석고 모델에 표현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더 몰딩과 정밀 인상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구조물의 움직임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구조물이 필요한 공간을 석고 모델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거죠. 틀니 잘 만드는 원장님들을 보면 개인 트레이 때부터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트레이 한번 입안에 넣어보고 안쪽 소대도 보고 입술도 당겨보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트레이를 삭제하기도 하고 또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삭제가 마무리되면 개인 트레이 끝단에 왁스를 얹어서 입안에 시적해보기 시작하죠. 이런 과정이 결국 정밀 인상을 뜰 때 석고 모델에다가 환자 입안에 움직이는 구조물의 반경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걸 보더 몰딩이라고 하죠. 보더 몰딩이 잘 된 개인 트레이에 인상제를 넣고 정밀 인상을 할 때 또다시 입술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환자에게 혀를 움직여 보라고 해요.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 설소대가 움직이는 반경이 러버의 표현이 되고요. 입술을 들어 올리면 입술의 단단한 부위와 말랑한 부분의 경계가 러버의 표현이 돼요. 이렇게 손 한번 넣어보시고 입술 위쪽으로 당겨보세요. 안쪽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위로 당겨서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을 러버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 체득을 하면 설소대나 순소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해주는 것이고요. 입안에서 틀니를 유지시켜주는 단단한 잇몸과 움직이는 잇몸의 경계부를 표현해주는 것이에요. 결국 최종 틀니가 나왔을 때 환자가 말하면서 움직이는 구조물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아픈 부위는 최소화되고 적당한 길이의 틀니는 입술을 움직일 때 안쪽 근육이 틀니를 들어 올려서 탈락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한 과정이 보더 몰딩과 정밀 인상인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최종 틀니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밀 인상만 잘 나와도 최종 틀니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골치 아프게 트레이에 왁스 얹어서 길이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개인 트레이를 넉넉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 트레이가 너무 길면 일단 트레이 자체가 잇몸을 누르면서 본을 뜨기 때문에 환자의 연조직 부분보다 긴 정밀 인상이 나오겠죠. 이대로 틀니까지 제작하면 환자 구강 내 단단한 잇몸보다 길고 연조직을 누르는 틀니가
제작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연조직이 틀니를 밀어내서 틀니가 입안에서 떨어지겠죠. 혹은 틀니가 너무 눌러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럼 개인 트레이를 짧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또 개인 트레이를 너무 짧게 만들면 우리가 인상을 뜰 때 힘없는 인상제를 받쳐주지 못하고 연조직보다 너무 짧은 정밀 인상이 나와요. 그럼 기존에 있는 잇몸 라인보다 짧은 잇몸처럼 석고 모델의 표현이 되겠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짧은 틀니가 만들어져요. 충분히 더 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니를 너무 짧게 만들면 틀니를 잡아주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떨어지게 되겠죠. 무치학의 경우에는 단단한 잇몸 부분에서 틀니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개인 트레이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겠죠. 이게 단단한 레진이니까 연조직을 눌러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조직을 표현하기 위해 왁스나 건 타입의 보도몰딩 재료를 이 끝단에 묻히고 입술을 당기고 혀를 들어 올리면서 보도몰딩을 하는 거예요. 환자 구강 내 딱 맞는 트레이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이처럼 환자가 두 번째 내원했을 때 정밀 인상을 뜬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최종 석고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요. 기공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에게 덜 아픈 틀니를 제작해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더몰딩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치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초록색 컴파운드 왁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건타 입고 그건 각자 치과에서 원장님이 사용하기 편한 도구로 쓰겠죠. 개인 트레이가 길면 덴처버로 삭제해야 되니까 덴처버도 필요할 거고요. 컴파운드 왁스를 사용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사용하는 원장님들도 있으니까 러버볼에 따뜻한 물 담궈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오늘은 개인 트레이가 준비되었네? 보더몰딩을 하겠구나.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해당 환자의 개인 트레이와 각 치과에 맞는 보더몰딩 재료까지겠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은 앞으로 개인 트레이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개인 트레이만 봐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둘째 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위 과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치과마다 개인 트레이를 시작하고 정밀 인상 체득을 할 때 원장님의 체어 타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이때 원장님들이 개인 트레이를 좀 꼼꼼히 보는 치과라면 정밀 인상 체득 예약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예약 환자분들이 밀리지 않겠죠. 지금까지 무치학 틀니 첫째 날과 둘째 날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틀니 진행 과정에 대해 이어서 볼 거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레코딩 베이스와 왁스림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틀니 진행하는 과정과 작업 이유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앞으로 틀니 예약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틀니 기공용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틀니 준비는 뭘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일 없을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